사실상 우리나라가 좀 큰 차이로 이기고 멕시코가 비거나 지겨야지만 우리나라가 요 4위 안에 들어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멕시코가 지고요, 사우스코리아가 지면 우즈베키스탄이랑 인도네시아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가 못 올라간다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슬픈 현실은 아시아팀 5팀이 3위 경쟁을 하고 있다. 아시아팀 5팀이나 이 경우의 수를 바라봐야 된다. 17세 월드컵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21세에게 비상이 걸린 게 일본이 세네갈을 잡으면서 이 경우의 수가 현재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경우의 수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팀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룹 A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룹 F까지 있습니다. 그룹 F까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두 팀씩 올라가면 12팀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모로코랑 에콰도르가 올라가게 되었고요, 스페인이랑 말리가 올라가게 되었고, 잉글랜드랑 브라질이 올라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랑 세네갈이 올라가게 되었고, 프랑스랑 USA가 올라가게 되었고, 독일이랑 베네수엘라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4팀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3위한 팀들 중에 4팀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현재 경기가 남은 거는 대한민국과 멕시코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멕시코는 다음 경기가 뉴질랜드랑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 뉴질랜드라고 말하면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에게도 3대0으로 졌고 독일에게도 3대1로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가 어떻게 보면 이 경기를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멕시코가 벌써 승점 1점이 있기 때문에 멕시코가 4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까지 높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좀 큰 차이로 이기고 멕시코가 비거나 지겨야지만 우리나라가 요 4위 안에 들어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멕시코가 지고요, 사우스코리아가 지면 우즈베키스탄이랑 인도네시아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가 못 올라간다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슬픈 현실은 아시아팀 5팀이 3위 경쟁을 하고 있다. 아시아팀 5팀이나 이 경우의 수를 바라봐야 된다. 야, 아시아 축구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꼭 내일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부에르나 키소 파소 얘네를 상대로 꼭 이겨서 대한민국이 승점 3점을 확보하고 멕시코가 뉴질랜드에게 비기거나 잡히는 일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이 4등의 자리로 가면서 꼭 플레이오프를 진출해서 16강을 가는 것을 보고 싶다. 일본이 그룹에서 3위를 했습니다. 다 세 팀 다 2승을 하면서 일본이 골 디퍼런스에서 지면서 3위를 기록했어요. 3위. 어쨌든 근데 뭐 3위도 올라가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이란도 브라질이랑 잉글랜드랑 있는 이 조에서 2승 1패를 하면서 브라질을 이란이 잡았고요. 그 다음에 뉴케도니아를 잡으면서 이란도 이 그룹에서 3위를 당당하게 기록을 했고, 우즈베키스탄이 스페인과 말리를 상대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승점 4점을 땄고, 인도네시아는 모로코, 에콰도르, 파나마랑 상대로 2무를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3등 자리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멕시코는 현재 좀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미국한테 혹은 프랑스한테 1무라도 가져가지 못한 게 정말 뼈아프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야, 근데 이란족 개빡셌는데 여기서 이란 2승한 거 뭐냐? 프리미어리그는 에버튼이 2021년, 2022년에 FPP 규정을 어긴 혐의가 인정되어 승점 10점을 삭감당했다고 공식화하였다. 리즈 유나이티드와 번리의 항의에 따라 에버튼은 2023년 3월 잠재적인 재정 규범 위반을 조사를 받았는데 구단은 이를 즉시 부인하였다. 그러나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에버튼이 과도한 손해를 기록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승점 10점 즉각 삭감을 부과하였다. 프리미어리그는 성명서에 독립적인 위원회가 에버튼의 프리미어리그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 규칙 PSRS의 위반에 대해 승점 10점 즉각 삭감을 조치를 부과하였다고 적혀있다. 프리미어리그는 올해 초 구단을 고발하고 독립위원회에서 사건을 회부하였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에버튼은 21-22 시즌의 막바지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위반을 했다고 인정을 했지만 위반의 정도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지난 5일 청문회에 이어 위원회는 PSR 계산으로 해당 기간 동안 에버튼이 허용된 기준치인 1억 500만 파운드를 초과하고 1억 2450만 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제재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번 제재로 에버튼은 프리미어리그 순위표에서 14위에서 19위로 순위가 하락해 최하위인 번리와 승점 4점으로 동률을 이뤘지만 골 득실면에서는 앞서고 있다. 그래서 에버튼이 여러분들 3승 1무를 날렸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요거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셰필드 유나이티드, 그 다음에 루턴 이런 팀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상위권 팀은 12서부터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하위권 팀은 이렇게 아래서부터 한번 바라볼 텐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렌트포드가 11위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번리가 20등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번리랑 승점이 동률이 되면서 사실상 에버튼이 19위에 가게 되었고요. 셰필드가 5점, 루턴이 6점이 되면서 루턴, 셰필드, 번리 중에 한 팀은 이 정도면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현다이치 감독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또 바라볼 수가 있고, 과연 이렇게 승점이 10점이나 감점된 상황에서 에버튼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루턴 입장에서는 현재 개꿀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에버튼이 위기에 놓여진 상황이 됐다. 루턴타운 땡큐 에버튼,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등권이 웅장하다. 근데 이게 진짜 이런 승점 삭감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렇게 승점 삭감을 됐을 때 여기서 살아남는 팀들이 꽤 많이 없어요. 근데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선에서 나온 그 자료인데요. 이 자료도 꽤 재밌는 자료거든요. Most Premier League fouls conceded so far this season. 이게 현재 이번 시즌 가장 프리미어리그에서 더티한 선수가 누구냐라고 했는데, 첫 번째 코너 갤레거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코너 갤레거가 26번의 태클을 하면서 파울을 하면서 현재 제일 더러운 선수가 되었고요. 그 다음이 두쿠레가 우도기와 고메스와 함께 더티한 선수에 들어갔다 하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로메로 없는 것도 기적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을 잘 돌리고 있으니까 로메로한테까지 오는 상황이 많이 안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메로가 여기 들지 않았고요. 나캄바가 21개, 멜갈리스터가 21개, 카마라가 21개, 파케타가 21개, 조던 아이유가 21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박스 투 박스 혹은 윗지역에서 뛰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전방 압박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파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우도기가 파울을 많이 한 걸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도기가 얼마나 전진적으로 많이 나가면서 축구를 하고 있냐, 이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 갤레거는 위에서 좀 놀아봐라 라고 하니까 위에서 놀기보다는 이 더티 플레이어에서 상위권에서 놀고 있는 우리가 코너 갤레거를 보면서 정말 이 코너 갤레거 어디까지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 것이냐, 이거를 좀 바라볼 수가 있고, 그 노르웨이가 친선 경기를 하다가 할란드가 발목을 잡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맨시티의 우승 경쟁에 정말 큰 타격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드리만 괜찮으면 우승 경쟁에는 문제가 없다. 다시 우주의 기운이 토트넘을 향해 돌아오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할랜드가 너무나도 중요한 선수지만 할랜드가 없어도 사실상 알바레즈라든가 다르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막 엄청나게 당연히 중요한 선수지만 팀이 망가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나가는 것과 맨시티에서 할랜드가 나가는 차이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에게는 어떻게 보면 득점왕 경쟁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호가 온 게 아닐까, 진짜 운이 좋다면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포포투에서 이제 독점으로 올라왔는데 해리케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바이언으로 이적한 이야기, 요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케인이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경험이었다. 토트넘에서 19년간 있었고 그곳에서 저는 행복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대해야 하는지 몰랐다. 이후 나는 토트넘에서 나오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적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것의 일부가 되는 것이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원클럽맨이었던 거 아니야, 해리케인이. 토트넘에서 19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토트넘에 오래 있었는지, 이 친구도 있을 만큼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이렇게 대선수가 이적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처음 경험했대. 인생 첫 이적이야. 마지막 시즌에는 토트넘과 최대한 높은 곳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다. 시즌이 끝난 후에 토트넘에게 이제 더 스스로 높은 곳으로 향해 가고 싶다라고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휴가를 떠났고 구단 간의 이야기가 진행이 시작이 됐고, 구단들도 결국 합의에 도달을 했다라고 확신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바이언과 토트넘이 이제 합의에 도달을 했고 100밀리언 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해리케인의 이적이 합의가 되면서 케인은 바이언과 4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미넨에 가서 훈련장을 갔다고 하고요. 거기서 선수들을 처음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로 경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미넨에 본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적을 가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전날 오후 공항에 있었고요. 정말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싶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새로운 학교에 입학한 것 같았습니다. 선수들의 얼굴을 익히고 코칭 스태프의 얼굴을 익히면서 자기소개를 하며 모두들 안부를 물어봐 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연의 선수로 공식 발표된 지 하루 만에 K는 데뷔전을 치렀었다. 독일 슈퍼컵 라이프치히에게 3대0으로 패한 경기에서 K는 이 교체 출전을 하는 순간 자신이 옳은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바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데뷔전을 치르니 정말로 기뻤고 분위기는 특별했고 그러한 경험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본인도 자고 이제 일어났는데 미넨에 가서 딱 데뷔를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미넨의 퀄리티라든가 선수단이라든가 이런 막 경기장을 보면서 야 이게 일회성이 아니구나. 이게 아우디컵 하러 온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앞으로 여기서 뛰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케인이 분데스리가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열정적인 팬들을 가지고 있다. 경기 시작을 기다리며 북을 치고 배너와 현수막을 보고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때 당시에 저는 굉장히 소름이 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크스포츠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여러분들 카세미루 판매에 열려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니 이게 맞아? 토크스포츠라면 여러분들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의 주제라든가 이런 해외 축구에 있어서 굉장하게 많은 이슈를 다루고요. 여기에는 유명한 선수들도 나오고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들이 나오면서 토크를 진행하는 쇼인데 토크스포츠가 파악하기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카세미르를 현금화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브라질 선수는 거액의 이적료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 대상이 된 프리미어리그 스타이며 차기 맨유의 지분 소유자이자 클럽의 스포츠 부서를 이끌게 된 짐 래클리프 경은 올드 트래포드의 리빌딩 자금 지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카세미르에 대한 오퍼에 열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맨유는 2022년 레알 마드리드의 최고 주급 선수 중 한 명인 카세미르를 계약하기 위해 60밀리언 파운드를 냈고 카세미르는 지난 시즌 에릭 테나흐의 팀이 2개의 컵 결승전과 리그 3위로 마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현재 이 선수의 기량이 조금 떨어졌고 뭐 햄스트링 부상 등으로 결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카세미르를 팔려고 하고 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카세미로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도 카세미로를 팔 수도 있다라는 게 이 말이 되나? 이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현실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누구 하나 샀다가 누구 하나 팔고 누구 하나 샀다가 누구 하나 팔고 이렇게 했다가 별로면 또 팔고 이런 것도 느껴지고 요것도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바란이랑 지금 테나흐랑도 여러분들 사이가 뭐 안 좋다라는 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란과 테나흐가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러면 카세미로가 누구 편을 들겠어? 바람 편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테나흐랑 이 아사바리가 나면서 맨유 입장에서는 어차피 너랑 아사바리 난 거 보내라. 그냥 보내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닐까. 그라니트 자카도 여러분들 현재 베이언 레버쿠젠에 가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라니트 자카가 미켈 아르테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라니트 자카는 올 시즌 현재까지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파이널 서드 패스 127회와 전진 패스 119회를 기록을 하고 있으며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아르테타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켈과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아스널 같은 빅클럽에서 첫 직장을 가졌 젊은 감독이죠. 지금의 사비처럼요.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둘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일합니다. 전에는 미켈과 함께했고 지금은 사비와 함께해서 더할 나위 행복하고 영광입니다. 자카는 아스날에서 7년간 활약한 후 여름에 베이언 레버쿠젠에 입단을 했고 그의 팀은 현재 분데스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별 얘기를 안 했네. 뭐 무슨 이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한 것처럼 기사를 써놓고 별 얘기를 안 했어. 뭐야 이게 김바지잖아. 그리고 클루세스키가 자신이 생각하는 EPL 역대 윙어 탑5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충격적인 거는 흥민이 형이 없어. 얌마 눈치 챙겨 이 새끼야. 너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널 싫어하는 거야. 지금 가레스 베일이 5위에 들어갔고요. 저는 이전에 그와 같은 선수를 본 적이 없다. 베일은 믿을 수 없는 슈팅을 했고 매우 빠르고 공도 잘 다뤘다. 그는 많은 포지션에서 활약하면서 많은 골을 넣었다라고 하면서 가레스 베일을 5위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4위에는 윌리안을 넣었습니다. 야 첼시 선수잖아 이 새끼야. 그는 놀라운 선수이고 저평가된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의 플레이를 보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었다라고 했고요. 3위에는 야 리버풀이잖아. 모하메드 살라를 누면서 매 시즌마다 그는 20골에서 25골을 넣고 있습니다. 20개의 어시스트도 기록을 하죠. 그는 놀라운 선수이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가 얼마나 노력하는 선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대단한 선수이며 EPL 최고 중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예요. 여러분들 야 너 호날두가 우리나라한테 어떤 짓을 한 줄 아니? 노쇼를 했어 임마. 그는 좋은 친구이며 환상적인 축구 선수입니다. 호날두는 널 친구로 생각 안 해 이 새끼야.
그는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죠. 저는 그를 엄청 존경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위에는 에당 아자르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자르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가장 좋아하던 선수였고 그는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의 플레이를 보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그냥 즐기며 어린아이처럼 축구를 했고 득점과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저 역시 그의 움직임을 정말 많이 관찰했고 제가 키가 좀 더 커서 어렵긴 하지만 그의 터닝 동작을 따라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너의 터닝과 아자르의 터닝은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 너가 어렸을 때부터 아자르를 동경하고 아자르를 롤모델로 삼고 축구를 했다는 건 알겠는데 너와 아자르가 닮은 게 하나도 없어. 셉셉아, 왜 아자르를 따라해 셉셉아. 야, 센스있게. 그리고 탑5를 결정해달라고 했어도 셉셉아 여기서 5명을 딱 말하고 hold on a minute 잠시만요 한 다음에 But my number 0 is our captain 흥민선. He's perfect. He's fantastic, fantastic character, nice guy, nice on Sonny, nice on Sonny, have another one. 이렇게 딱 인터뷰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또 대한민국 팬분들께서 너를 바라보면서 야 그래도 셉셉이가 눈치는 있구나, 얘가 사회생활을 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야 이 셉셉이가 5위까지 했는데 흥민이 형을 넣지 않았다. 눈치 없는 친구구만. 지금 아스날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스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발 진첸코를 좌잘라 자리에 써라, 토미야스를 왼쪽 백에 놓고 진첸코를 하베르츠 자리에 띄켜라 라는 팬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르테타는 지난 3경기 동안 가장 잘한 선수를 하베르츠로 뽑았다라는 거.